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을 할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의 오스트리아는요, 백신 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긴급한 사유가 없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매긴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49명, 경북이 34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4명이 격리 중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9명입니다. 서구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8명이 격리 중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9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가 대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 폐렴 등 증상이 악화돼 지난 14일 숨졌습니다. 경북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동료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1명, 성주 7명, 경주 5명, 영천과 경산 3명 등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역 정치권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가동 51년 만에 조업 정지에 들어간 봉화 용풍제련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대구의료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정치권 소식인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을 겪은 곽상도 국회의원 사퇴서가 처리됐다고요? 네,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고 이것이 본인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 사퇴서가 지난 11일 처리됐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40일 만입니다. 곽 의원은 사퇴서 처리 직후 본인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 사퇴로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한 곳도 늘어났습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에는 여야에서 자타천으로 10여 명 이상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홍석준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죠? 네,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본인 이외에는 전화 홍보를 할 수 없는 예비후보 신분에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 홍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부터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혐의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90만 원까지 줄었고 지난 11일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가까스로 이를 면하게 된 겁니다. 네, 또 봉화 영풍제련소가 지난 8일부터 가동 51년 만에 조업 정지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영풍제련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양갈래로 나뉩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터전을 근본에서부터 잠식하는 골칫덩어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지난 8일 조업정지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노동자들에게선 이런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련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정책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내부 상황도 모른 채 제련소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우려했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른 주민들은 여전히 폐수 배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제련소는 17일까지 조업 정지를 이어가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대구 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요? 네, 대구시가 내년부터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방역과 일상회복, 경제도약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특히 방역 7선 부서인 시민건강국 예산이 늘어난 게 눈길을 끕니다. 늘어난 시민건강국 예산은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고 대구의료원 예산도 올해 대비 18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대구의료원 공익적 비용결손 지원금을 올해 대비 25억 원 늘렸고 코로나19 이후 운영 정상화 지원금도 20억 원 추가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 예산도 141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솜 앵커는 공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못 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과 소통에 목말라 있는 K-팝 팬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2021 안동 K-팝 랜선 콘서트가 지난 13일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2시간 30분 동안 K-팝 스타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또 안동 페스티벌을 통해서 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즐거운 시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오늘 오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동시 접속자는 5,000명 이상.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K-팝 팬들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19가 터진 후에 데뷔를 했던 그룹이라서 저희 이렇게 데일리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었었는데 뭔가 그런 줌 넘어서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뭐 앞으로 좀 더 기대되고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그동안 팬들과 만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도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보고 싶었던 썸녀들 얼굴 보니까 맞아요. 오늘 무대를 하는데 힘이 엄청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썸녀들 한 분을 뽑아서 또 말을 이야기를 입덕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감동스러웠어요. 맞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 안동에서 열린 K-팝 온라인 콘서트. 코로나19에 지친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올해로 47번째를 맞은 영천문화예술제가 오는 17일까지 영천시민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15일 열린 개막식에는 명주농악을 시작으로 27개 참가팀들이 시조창과 대금, 민요, 가요 공연, 연극, 아리랑 태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행사 기간 문화예술의 빛, 시민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수석전과 분재전, 야생화전, 사진전 등 240여 점의 예술작품이 순차적으로 전시됩니다.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문화예술제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가고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5조 1,16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4조 4,057억 원보다 7,10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